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이번 주 안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추대될지 말지 이게 최대 정치권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이 얘기부터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기자, 일단 우선 어제 윤 대통령이 어제 원포인트 개각을 했는데 여기에 일단 한동훈 장관은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교체가 됐죠. 박문규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면서 불과 석 달 만에 장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오늘 오후 국민의힘에선 이 비대위원장 의견 수렴을 위해 주재하는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가 이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장관 기자 얘기한 대로 오늘 연석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뭐 현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뭐 당협위원장들 원외 한 230명 정도가 모이는 어떻게 되게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주말 거치면서 거의 추대 비대위원장이 추대될 거라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닥이 좀 잡힐 것 같아요.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현 상황의 분위기만 전달해 드린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제 그러면 왜 개각 명단에 한 명만 포함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자칫 이번 개각에 포함시켰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있을 그 연석회의에 앞서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대해 주십시오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의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앞으로의 향로는 일단 이 연석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봐야겠죠. 추대 형식이 될 듯 아니면 중지를 모아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좋겠다라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추천이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서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아 국민의힘을 위기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는 사람은 소수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소수가 이제 비토한다고 그러죠. 이제 거부권은 굉장히 이제 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조금 아까 나온 보도 보면은 여권 핵심 관계자가 한동훈 장관이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대위원장 갈 일도 없고 입당할 이유도 없다. 이런 보도 나왔어요. 이 중요한 당협위원장 회의 앞두고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워딩 자체는 자신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갈 마음이 전혀 일도 없다 하면 이제까지와 했었던 발언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정도의 발언을 할 수도 있을 자리였을 것 같은데 당원이 추대하지 않는다면 난 안 가지만 그렇다면 당원이 추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반드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중지가 모아진 경우엔 뭐 자신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독이 든 성배라고 하나요? 이 독이 든 성배도 기꺼이 받을 용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그러면 일단은 이 당협위원장 회의 앞두고 좀 뭐 반대 의견이 나오면 나 안 하겠어. 뭐 이런 얘기는 그런 거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안 하겠다고 하면 좀 약간 부정적인, 약간 국민의힘 입장으로는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다른 비대위원장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부러 이런 메시지를 낸 건가요? 어떤 걸까요? 이건 보면 이제 그냥 군불 떼는 거예요. 이미 답정한이죠. 답은 정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뭐 액션들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윤심의 핵심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추천을 했고 당에서 그다음에 연석회의를 통해서 지금 오늘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추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그리고 나서 원포인트에서 빠졌다? 그게 무슨 그 한동훈 장관이 원포인트에서 빠지든 안 빠지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걸로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뭐 굳이 눈 가리고 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명분 쌓기 용이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을 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거는 뭐 국민의힘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한동훈 장관 부분들이 오는 것들은 일단은 국민의힘이 불행하고요.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는 그런 좀 수순 같아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 위에 그렇게 총선을 이끌 사람이 없었나? 그렇게 인재가 없나? 그러니까 장관하던 사람이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비대위원장을 해야만 총선에서 좀 해볼 만한 정도 수준인가? 라는 게 좀 아픈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도 검사, 그 다음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당대표 아닙니까? 거기도 검사, 방통위원장도 검사. 이게 검사의 나라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 입법 자체를 모든 게 검사들이 다 장악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불행하다.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오늘 또 일정을 다 취소했어요, 돌연. 네. 거기에 관련 덧붙여서 한 말씀 좀 해보시죠. 소영주 의원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걱정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선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없는 공천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정청래 최고위원이 하기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우리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내년 총선의 프레임을 검찰 출신인데 범죄 피의자 이 두 한 구도로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이 검찰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일정을 한동훈 법무장관이 좀 비운 것은 여러 가지 자신을 둘러싼 좀 굉장히 어떤 화제의 중심에 있잖아요. 여기서 숙고의 시간을 갖기 위한 행보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기자들이 붙어서 또 뭐 다양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거치에 그렇죠. 그런 것도 뉴스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광재 대변인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검찰 대 범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죠. 총선을 앞두고 양당의 정치권은 그런 싸움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느냐. 네. 이 싸움을 해야지 또 검찰 대 범죄 피해자라는 규정을 가지고 또 싸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이 오는 게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뭐 일단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은 국민들이 그런 걸 바랄까요? 그러면 국민의 민심을 못 읽는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 두 분 말씀처럼 한 장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국민의힘 당내 목소리 어떤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뭐 많이 끌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역할과 책임이 워낙 큰 그런 상황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대하는 분위기 아니고요.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 언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와서 발언했던 분들이 비교적 한동훈 장관 얘기를 많이 했고 또 대선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추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좋은 자원이 너무 일찍 등판을 해서 뭐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방금 얘기 나온 대로 서영주 부대변인 얘기 비슷합니다. 야당의 이제 집중 전제 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실 정치 경험이 한 장관이 별로 없다.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말씀 계속 한 것처럼 같은 검사 출신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눈높이라니까요. 저희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여의도에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필패예요. 그거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이 왜 혁신의 카드를 들으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의 카드를 드는 거예요. 각 당이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좀 새롭게 바꿔야만 국민의 시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우려들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 2년 혁신위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다가 도로 백하고 나서 돌아온 분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이 온다면 이거는 윤심이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배하에 더 강력한 윤심의 지배, 찐윤의 시대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거를 야 멋있다라고 할까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도를 봤을 때는 반통령 수준에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저는 한동훈 장관 카드가 과연 개인 한동훈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광 대표님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혁신의 이미지, 뭐 이쪽 여권 쪽에서는 그런 네. 이미지 있고 참신하다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뭐 걱정해 주시는 목소리 다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이라는 것 내부에서 정치권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와서 실제 한번 혁신해보자는 이런 시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뭐 밖에서는 굉장히 실패였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의 방향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고 국민의힘이 그를 많이 수용해서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변화하지 못한 나머지 50%를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공관위원장이 모셔와서든 그 변화의 방향대로 가겠다는 거고요. 사실 영웅은 한순간에 태어나지 않잖아요. 영웅은 다양한 역경을 견뎌내고 스스로 성장하면서 탄생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으로 성장해왔다라고 민주당은 얘기하겠지만 법무부 장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당과 대립하고 민주당의 논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지도 또 대중적 호응도가 높아진 겁니다. 앞으로 써나갈 한동훈 법무장관의 역사를 우리 당으로서는 확실히 좀 연착륙하고 잘해서 우리 당을 잘 이끌어주기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민주당이 걱정하는 바는 이해하는 바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갈 길을 가야겠죠. 네. 어쨌든 뭐 당 안팎에서 한동훈 비대위 여기에 대한 뭐 많은 의견들이 지금 계속 오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지금 뭐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쓸겠어. 여당에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비원장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무슨 자기 마음대로 무슨 대책을 한걸 수 있지. 그렇지 그건 안 돼요. 언론에서 여러 번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1등도 있고 꽝도 있고 그 가운데 어딘가 성과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위기의식이 높은 상태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조금 더 전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상태의 당정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정권의 2인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요. 한 장관이 비대위에 와서 비대위원장에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당정 위기의식 없다면 2인자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정광재 대변인 일단 네. 두 사람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상당히 뭐 뼈아픈 얘기들만 계속 나와서 그런데 이게 방어를 잘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말씀들을 하는 주체들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항상 저 반윤의 기치를 내걸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민주당보다 더 아픈 말씀들을 우리 당에 해주고 계신 분이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당시에 결별한 이후에 썩 좋지 않은 과정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 저는 저런 쓴소리 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 당은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오늘 오후 회의 또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네. 저런 이야기들까지 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당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분들의 의견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군요. 네. 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동훈 카드는 좀 아껴야 된다. 큰 인물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아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좀 비대위원장 말고 선대위원장이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요. 선대위원장. 근데 지금 당장 저는 이 당의 일정을 놓고 본다면 비대위원장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포츠 전문 기자 하셨잖아요. 코리안 시리즈에 진출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네. 와일드카드든 포스트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팀의 손동열이라는 에이스를 아꼈다가 아끼면 뭐 되죠? 아끼면 잘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카드일수록 먼저 내서
상대방의 기세를 좀 제압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카드를 친다고 할 때도 에이스 먼저 내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히든에서 에이스를 이제 네. 내놓은 경우도 있지만 확실한 카드를 먼저 내야 된다. 히든에서 에이스를 잡을지 못 잡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에이스를 먼저 내놓고 승부에 어떤 일합을 겨루겠다, 이런 태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가장 큰 거 처리하고 공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이든 하나씩 헤쳐나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서영주 대변인, 일단은 한동훈, 사실상 이제 한동훈 비대위로 당에서 정해놓고 뭐 원희룡, 뭐 김한길 이런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 나중에 추천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긴 하거든요, 밖에선. 근데 거의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름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원외위원장 연석회의까지 한동훈 장관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뭐 이제 코리안 시리즈도 얘기하고 네. 뭐 플레이오프 얘기하셨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나머지 이제 성일종 의원이나 이런 당내에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는, 그러니까 선동열은 야구를 잘하잖아요. 에이스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야구를 안 해봤어요. 정치를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리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를 선동열 야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 선수 국가대표 유명한 분을 데려다가 지금 등판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위치라는 우려를 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정치가 처음이라고 해서 뭐 잘한다 못한다. 아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권 같다. 뭐 1등 아니면 꽝이다. 그 중간에 것도 있을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의 어떤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이게 국민의힘 전체 총선을 이끌 만한 어떤 역량이 되느냐. 결국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말을 전달하는 그냥 역할 전달자로서의 비대위원장 자리가 된다면, 과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그 이번 수도권 위기나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좀 미지수로 남을 수밖에 없다. 뭐 축구에 야구에 뭐 선동열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비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만 평가하기에는 그분이 살아온 삶의 계정은 그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수사 많이 열심히 하면서 뭐 항상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으라고 술 같이 마시자고 했을 때도 단호히 자기는 술 못 마신다고 거부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운동하듯 검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반드시 예스맨을 두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영화 아바타의 마지막에 보면 아바타로 활동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자아를 찾아서 아바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사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영화 속 비단 이런 영화 속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동훈 법무장관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열심히 응원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 한동훈 장관은 이제 어떤 자리가 주어진다면 뭐 독립적 자리 갖고서 할 말을 한다, 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할 말을 한다면 정말 박수를 쳐줄 수 있지요. 근데 저는 박수를 치고 싶은데, 오자마자 그 가장 넘어야 될 산이 김건희 특검입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다음에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그래요.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에 대한 사인 부분에 대해서 발언 안 하잖아요. 이태원 참사. 지금 유족들 계속 어떤 사인에 대한 책임자를 요구하는데,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런 아주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과연 말씀한 대로 그거를 대통령의 뜻과 반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살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지켜보시죠. 지켜봐야죠. 그런데 사실관계를 아마 정리를 해드리자면, 명품백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요. 그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게 그거 기억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장관 기자, 일단 여기저기서 뭐 한동훈 장관 얘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주말 사이에 한정한 눈물 얘기도 완전 좀 화제가 됐어요. 한번 언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5일에 한동훈 장관이 군 복무 중에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고 홍정기 일병은요, 2015년 입대 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과 같은 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서 입대 7개월 만에 사망을 했는데요. 한 장관과 이 홍일병 어머니의 만남은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홍일병 모친이 요청해서 마련이 된 자리입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장관님
그 안경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전기가 쓴 안경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한. 너무 어떻게 좀 예. 지금까지 많이 우셨으니까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종강리 대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대중에게 다가서는 뭐 어떤 이미지랄까 그냥 친근하게 다가서고 또 이렇게 호응도 하고 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맞춤형 응대 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심인지. 맞춤형 응대라고 하셨지만 맞춤형 응대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뭐 50 가까운 나이가 되면서 눈물 흘리게 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데 아마 저 자리에서는 저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 또 뭐 자신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부모된 입장 한동훈 법무장관도 뭐 일남일녀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공감적인 뭐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갖고 있는 대중적 인지도는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상황에 가서든 그 자신과 함께 있었던 대중들과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팬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뭐 다른 평가에 대해서는 뭐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주 부대는 일단은 한 장관이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해야 될까요? 많이 맞받아쳤다고 해야 될까요? 항상 이제 좀 나를 이렇게 세웠던 것으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외연 확장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야당의 부정적 인식까지 있으니까요.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과연 외연 확장이 될 것인가? 그 문들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정치인 한동훈,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비난하거나 절하할 생각은 없고요. 네. 아까 이제 그 아들이 잃은 장병의 아들을 뒀던 어머니의 저 눈물, 저런 부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저렇게 해서 공감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만나는 거 참 좋다. 저런 행보들이 참 진정성 있게 저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근데 선택적 공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큼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는 가슴이 안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죠?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의 저 모습이 더 박수를 받으려면 저 장병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최수근 상병 어머니도 불러서 정말 억울한 게 무엇이냐 어루만져주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의 그 수많은 150몇 명의 자식들이 잃은 유가족들도 만나서 어루만져주고 라는 것들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선택적 공감이 아닌 방향으로 가야 되지, 저런 부분만 딱 떼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지금 공감하고 있어 하는 것들은 과연 진짜 이 했던 행위만큼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후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그런 부분들은. 자, 정광래 대변인 일단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 오늘 뭐 한동훈 장관이 일단 일정도 다 취소하고서 일단 숙고에 들어갔고 오늘 오후에 이제 국민의힘 연석회의가 열립니다. 어쨌든 거기서 총리가 모아진다면 이제 비대위원장 맡아주세요라고 한동훈 장관한테 가면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받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우리 당의 총리는, 우리 당의 분위기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공관위도 잘 꾸리고 선대위도 잘 꾸려서 내년 총선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오늘 아침에 얘기했다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요청이 있다면 고려해 보겠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으니까 이제 뭐 불과 관계자발 얘기가 나왔죠. 하루 이틀 정도면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당내에서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된다 안 된다 뭐 걱정하시는 분들, 또 민주당 내에서도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하면 민주당이 필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전략적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가 있는 거고요. 어려움 없이 어떻게 영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웅 얘기를 오늘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영웅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네요. 일단은 한동훈 장관은 뭐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사실 지금까지 뭐 언급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발언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얘기 한번 했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요. 한동훈 장관 오늘 뭐 이르면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엔 뭐 결론이 날 거라서 하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